네, 안녕하세요. 김혜원 교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은둔 생활 또는 좀 사회적으로 관계를 끊으면서 그런 생활을 하시면서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서 좀 중심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둔 생활을 하면서 자주 경험하는, 가장 많이 표현하시는 감정이 무기력감 또는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무망감일 겁니다. 이 무기력감은 고립이나 은둔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또는 내 마음은 이미 무너졌다. 이 싸움은 결국 실패로 끝날 거다. 나는 질 거다. 또는 내 인생은 끝이다. 와 같은 마음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저도 은둔이나 고립하는 청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그들과 상담을 하면서 보면 그렇게 많이 무기력감이나 무망감을 호소하는 마음은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과 동일합니다. 즉 은둔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라는 마음을 더 많이 갖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마음에 대한 안타까움도 큰 것 같습니다. 또는 또 많이 느끼는 감정이 자신에 대한 자책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부정적 자아개념이라고 보통 부르지요. 자, 자아개념은 다들 아시겠지만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자아개념의 형성은 어릴 때부터 조금씩 생겨나겠죠. 어릴 때는 대부분 가족이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특히 부모님들이 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나에게 어떤 평가를 해 주셨는지가 되게 중요한 형성 요인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활 반경이 늘어나면서 청소년기가 되면 학교에서 교사 또는 친구들하고 사귀면서 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나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관심과 대인관계가 점점 넓어지면서 우리는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또 얼마나 재미있고 영리하고 또 매력적인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나 자신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아개념은 나 혼자 만들어진다기보다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고 그 속에서 나를 정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타인과의 관계에서 긍정적 경험을 많이 했다면 자아개념이 긍정적이겠지만, 만약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긍정적 경험이 굉장히 적거나 또는 자기를 스스로 보지 못할 만한 경험을 많이 했다면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되는 거지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하나 살펴볼까요? 나는 부유한 동네에서 살았는데 부모님은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에 내가 따라오지 못하니까 나를 부끄러워하셨다. 그래서 나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꼈다. 내 자아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나는 대학 때 해외 봉사도 가고 빈민아동에 관심도 많았다. 그리고 부모님 체면을 위해서 성악도 공부했다. 성악을 하면 칭찬을 받을 것 같았다. 나는 늘 나라는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으니까 내 안에 확신이 없었다. 난 열심히 그걸 맞추기 위해서 살았다. 근데 남는 게 잘 모르겠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또 두 번째 사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모나 옷, 그런 것들이 계급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된 후에는 잘 가꾸어진 상태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었다. 그렇지 않은 나를 보여주기 싫었다. 자, 제가 만났던 청년들이 보여줬던 사례를 제가 살짝 요약을 했는데요. 두 사례를 모두 보시면 타인들에게 보여지는 나, 나에게 기대하는 나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계속 하다가 더 이상은 언젠가 지치겠죠? 더 이상 지속할 에너지가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이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되는 경로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기분도 많이 느낍니다. 나는 나약하고 게으르다. 즉 의지력이 부족하다. 즉 이런 예를 들 수 있죠. 공부든 학교 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모든 건 너 하기 나름인데 왜 의지력이 없는 거야? 이런 얘기를 부모님으로부터 주로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청년들입니다.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신 적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많이 그 얘기를 하죠. 의지가 있으면 다 될 수 있다라고 의지를 강조하십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노력을 엄청 해보셨을 텐데 그렇게 마음을 돌리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태산을 움직이는 것보다 한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 게 더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의지력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손바닥을 뒤집듯이 쉽게 옮길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의지력을 어떤 때는 다른 말로 자기 조절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에 의하면 이 능력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소진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사용만 하고 채우지 않으면 한계를 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 만약에 이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의지력이 없다라는 감정을 굉장히 많이 느끼신다면 그건 바로 충전할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그동안 자기조절 능력 또는 의지력을 너무 많이 한꺼번에 사용해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다 못해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좌절하고 심리적인 소진 상태가 되어서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더 이상 노력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상태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나 또는 다른 많은 은둔이나 고립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일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부정적인 감정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롭고 또는 우울하고 무기력하다라는 늪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외로움도 참 많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생활을 조금씩 하는 분들도 이건 많이 느낍니다. 단기 알바를 하는데 사람들과 말하는 것이 망설여지고 많은 사람들과 또는 주변에 사람들은 있지만 늘 외롭다. 이런 외로움들을 표현합니다. 즉 소통이 전혀 안 된다라고 느끼는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기분이 가라앉고 우울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지금 굉장히 떨어졌다는 기분이 든다라는 우울감도 심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쭉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굉장히 원하지 않는 감정을 느끼신 거지요. 하지만 그 원하지 않는 감정도 이미 느낀 겁니다. 즉 저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상담을 하는 청년들에게 감정은 바닥에 쏟아진 물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은 이미 쏟아진 겁니다. 즉 우리 마음에 감정이라는 물이 쏟아졌다라고 좀 상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이 쏟아졌을 때 물이 왜 쏟아졌지? 물이 쏟아지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죠. 그게 아니라 쏟아진 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살펴봐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 감정을 느끼는지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감정의 종류와 내용을 들여다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기분이 나쁜 것에도 상당히 구체적인 감정이 들어있습니다. 외로운 건지, 화가 나는 건지, 또는 우울한 건지,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화가 나는 건지 와 같이 세분화된 감정으로 인식을 하는 게 해결하기 훨씬 좋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정적인 상태가 됐을 때는 휴식과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이런 거를 느낀다라는 건 자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내가 너무 오랫동안 타인들에게 맞추어 온 것 같다. 타인들의 기대에 노력을 해왔다. 이런 것들이 지금 나를 지치게 했다라고 시각을 바꾸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재충전의 시간을 넘어서 사회로 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잠깐 쉬려고 했던 것이 자칫하면 늪에 빠지는 것과 같은 그 오랜 동안 내가 다시 나가는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악순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만 충전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하려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자신을 끊임없이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으로부터 격려를 받는 거는 기회가 그렇게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야 타인들로부터의 격려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지내는 게 나와만 지내고 있는 시간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자책하거나 불필요하다고 누르거나 버려야 한다고 혼내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일단 줄이셔야 됩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 스스로를 힘들겠다, 힘들 수 있다, 힘들지만 다시 시작해보자 라는 격려가 여러분들을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하시면서 느낄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과 그 감정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실 수 있는 시작점들을 조금 언급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